최평론가님께서 선정해 주신 야권의 배드뉴스는 무엇인가요? 진짜 깜깜한 배드 하나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깜깜한 배드 진짜.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공천을 정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저는 역대 어느 정당의 공천이든 완전한 무균 상태나 진공 상태에서 된 건 없어요. 말로는 다 제도와 시스템 얘기하는데 다 오너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요. 그게 대리인을 통하거나 혹은 이제 뭐 우회해가지고 이제 뭐 전달하거나 측근을 통하거나 뭐 어떤 이런 말하자면은 루트를 통한 방법을 쓰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건 여권과 야권의 컨디션을 체크해보는 코너 총선 손익 계산서입니다. 두 분이 선정해 주신 이번 주 여권과 야권의 배드뉴스 살펴보는데 꼭 집어주셨네요. 김평관님께서 선정해 주신 아니 여권의 원래 여권부터 배드뉴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약간 항상 먼저 여권부터 아니 제가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뭘 방어하기 힘들어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할게요. 네. 죄송합니다만은 진행자의 권한이므로 이 부분은 김평론가님 배드뉴스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라지셨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름이 회자가 돼가지고 네. 그런데 그 언론에서는 이게 또 금기어가 돼가지고 이분 이름을 잘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방송에 출연했는데 이렇게 3명에서 찍었는데 윤 대통령도 있고 넷플릭스 사장도 있고 이정재 씨도 있고 다 있는데 3명이 나란히 이렇게 서 있는데 같이 오찬을 했다는 한 사람이 사진이 없어. 그분이 이제 궁금하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이.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김 여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얘기해요? 그냥 김건희 이름을 똑바로 얘기하세요. 김건희 여사, 아니잖아요. 김건희 여사. 대통령 영부인 김건희 여사. 근데 그분 네. 왜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사과를 안 해서 그런가요? 그거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나와가지고 그렇게 공식 활동을 시작해요. 공식 활동이라는 거 넷플릭스 CEO 오찬자리. 네. 뭐 이부속실 설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양이죠. 아니 그거는 뭐 그것도 사실 뚜렷하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 부속실 설치가 그렇게 어려워요? 이 부속실이 무슨 뭐 엄청나게 큰 부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고 묻지 말고 이렇게 이제 마이크에 얘기하세요. 아니, 내가 청와대 내가 총무비서관실에 아니, 있었으면 혹시 내가 얘기하겠는데. 아시나에서. 아니 뭐 내가 뭐 글쎄 뭐 그렇게 정보가 넓지 못하네. 오찬자리 이야기도 나오고 자필 편지도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요. 네. 순직한 소방관이죠. 소방관한테 위로 편지를 보냈다. 뭐 이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 예, 얼마 전에 한강에서 수색 중에 순직한 순직한 경찰 네. 사주기를 맞아서 유가족들한테 편지하고 과일 바구니를 전달했다 이런 소식이 있는데. 네.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알려줬나 몰라요, 소식을. 아니, 그러니까 막 받은 쪽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당연히 받은 자랑, 쪽에서. 자랑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뭐 자필 편지 어쨌든 그걸 받았으니까 이제 그게 언론에 그렇게 흘러나온 거죠. 넷플릭스 사장 만난 거는 대통령실에서 직접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부부동반 오차를 한 거겠죠. 한쪽은 네, 대통령은. 뭐랄까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뭐 총선 어떻게 설명해요, 전까지는 뭐. 총선 전까지는 또 본인 뭐 명품 가방 문제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좀 자중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맞지 않나. 근데 뭐 보수 진영에 계시는 분들도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또 이름이 거명되지 않으면 악재로서 역할을 좀 못하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 때문에 너무 막 복잡하니까 하루에도 뉴스가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잊히면 참 좋은데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사실을 김건희 여사가 거기 오찬에 참석했다는 거를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됐는데 애써 밝혔단 말이에요. 아니 나중에 그러면 저 넷플릭스 쪽에서 부부가 왔더라고 얘기하면 더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차라리 먼저 얘기하는 게 낫지. 아니, 그럼 넷플릭스 사장이 갔는데, 야, 대통령 영부인 오차는 뭐, 영부인이 어떻더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게 외신 타고 통해서 들어오면 더 그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그러면 영상을 왜 숨겼냐? 그러니까 상대가 있는 게임인데, 이게 뭐 게임이라는 건 아니지만, 상대가 있는 행사에서 우리 쪽이 발표 안 한다고 상대가 그거를 오픈해준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차라리 우리가 먼저 공개하는 게 낫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만났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비밀을 지켜주십시오 이러면 되지. 아니, 무슨 민간업체 사장한테 그걸 요구해요. 그걸 요구하는 순간 그게 기사지. 그건 일리 있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재개 여권의 배드뉴스다.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별로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뭐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당분간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거예요. 악재를 다시 만드는 거가 되니까. 근데 다시 또 그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총선 끝나면 이전하고 똑같이 돌아가겠구나.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영부인 리스크가 너무 크고 계속 반복되잖아요. 사법 리스크도 걸려 있고 명품백 문제 이거 수사라고 자꾸 요구하고 저도 좀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영부인이라고 하는 위치도 있고 하니 좀 자제되어야 한다. 뭐 검찰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한다고 치면 그러면 공개 활동을 좀 안 하면 그 수사를 안 들어가더라도 좀 나름의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공개 활동 안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짧게 저는 이렇게 해요. 전 넷플릭스 CEO 오찬도 아마 안 가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넷플릭스 CEO 왜 갔을까라고 보면은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그 어레인지 한 사람이 사실 김건희 여사예요. 미국 순방 갈 때 만들어준 거고요. 글쎄 어쨌든 그러니까 넷플릭스 그 부분만큼은 동참시켜야 되겠다 해서 아마 오찬 행동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일회성 해프닝이 아니라 일회성 발표로 끝났잖아요. 그리고 뭐 사진이 공개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정말 그래도 뭔가 하고 있구나를 작지만 이렇게 대중에게 준 것 같아서 이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면 지금 생사 확인도 안 되는 것처럼 완전히 미국에 빠져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그럼 이거 이렇게 확인할 게 여쭤볼게요. 있어요. 이거 영부인을. 배드 뉴스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not bad라고요. Not bad.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 평론가님께서 선정해 주신 야권의 배드 뉴스는 무엇인가요? 진짜 깜깜한 배드 하나 얘기해드리겠어요. 네. 깜깜한 배드 진짜. 네. 진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공천을 정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아니, 저는 역대 어느 대표, 제가 지난번에 여기도 얘기했나요? 역대 어느 정당의 공천이든 완전한 무균 상태나 진공 상태에서 된 건 없어요. 말로는 다 제도와 시스템 얘기하는데 다 오너, 대표의 의중이 반영돼요. 저번에 명언을 남기셨잖아요. 소시지 공친이. 그래서 근데 그게 대리인을 통하거나 혹은 이제 뭐 우회해가지고 이제 뭐 전달하거나 측근을 통하거나 뭐 어떤 이런 말하자면은 루트를 통한 방법을 쓰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정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정말 우리가 이 당 돼도 돼. 네. 다만 이 당의 주류는 나야. 이 당의 오너는 나야. 이번에 실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타방송에서 뭐라 표현했냐. 주류 전쟁이라고 표현했어요. 주류 전쟁. 술 주류가 아니고. 네. 제가 술 좋아한다고 술 주류라고 생각하실까봐. 당연히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불이 찔려가지고. 맞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주류 전쟁인데 네. 이렇게 해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다음 주 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떤? 이렇게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식의. 그건 뭘 의미하나요? 그건 전쟁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암시하나요? 이선 후퇴 정도 요구하는 아. 거죠. 그런데 다음 주 초도 가능한. 이낙연 대표도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네. 다음 주 초에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뭐 얘기를 오늘 했다 그러더라고. 아니 뭐 무슨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입 벌리고 기다리시는 분이 뭘 다음 주 걱정까지 그래서 하고 몰라. 이낙연 국민 대표 걱정부터 아니 그런 하지 얘기를 않나? 했더라고. 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만약 설령 최 평론가님의 예언대로 그러한 암시가 있다면 사퇴하실 분인가요? 전 안 한다고 보죠. 아니, 이까지 왔는데 왜 하겠어요? 청명해 주거나 한식해 주거나 맞아 주거나 얼어 주거나 굶어 주거나 똑같은 처지인데 안 한다고 보죠. 근데 뭐 제가 네. 딱 한마디로만 네. 반박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국민의힘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공천이. 진짜 조용해서 조용한 걸까요? 아니면은 뭐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조용한 걸까요? 다이너마이트가 아직 창고에 있어서 그래. 다이너마이트가 아직 창고에 있어. 아직 출시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보면 예전에도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전에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컷오프 하는 게 전체적으로 이제 현역 물갈이 비율이 한 40% 되거나 영남권 한 60%가 넘기도 했어요. 그만큼 영남권은 물갈이 많이 이루어져요. 총선을 한번 겪을 때마다. 그럼 민주당도 똑같아요. 호남권은 물갈이가 많이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그 지역의 기대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아무것도 일한 것 같지 않거든. 불만이 굉장히 많고 또 정치에 대한 불만을 거기다 투사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몇 명 컷오프했어요? 없죠. 비례대표 왜 2명 컷오프 안 하는 거예요? 왜 물갈이 안 하겠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에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제가 볼 땐 거의 컷오프 안 할 거예요. 아니, 할 거예요. 지역구 재조정하는 문제라든가 재조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이미 불출마 선언한 의원도 컷오프로 간주한다는 거잖아요. 달랑 7명 컷오프 한다고 얘기해놓고 그거 지역구 조정하는 의원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7명이라고 하면 실제 컷오프는 3, 4명이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왜? 본 토크 아니 이거 답을 드려야 돼. 왜 그럴까요? 아니
굳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걸려있기 아니 때문에요. 그것도 하나의 부수적인 요인이겠지만 그게 주요가 부수적인 요인이 아니라 주요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29일 날 재픽을 한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잖아요. 그때 재픽을 가기 전에 거부권 행사하기 전부터 한 얘기가 뭐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중에 가가지고 민주당이 재픽을 시점 조정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나오는 걸 기대할 거다. 아니면 본회의 참석 안 해버리기만 해도 그러기만 해도 재표결 들어갔을 때 그때 이거 부결시키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그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뭐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겠는데 김건희 여사 한 명을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건가? 자, 잠시만요. 의심을 잠시만요. 한다는 아니, 거예요. 그 이제 두 번. 네. 지금은요, 양 당의 양쪽의 불리한 배드뉴스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워밍업 시간이고요. 공천 이야기는 이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